안녕하십니까. 여주시청 홍보팀장 김병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여주시청 정례기기에 참석하여 주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대면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여주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언론 여러분, 오늘 제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에 많은 시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개 행정을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주시 행정을 모두 공개하면서 시민들이 괜히 오해하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반으로 기자 여러분들에게 정기적인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신 사항, 또 기자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솔직하게 다 답변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너무 좀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가더라고요. 빨리 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그 안내를 해도 특별한 이슈라든가 또 기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주시장에 취임하면서 오로지 여주 시민 행복, 또 여주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에 많은 상황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또 시민 여러분의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몇 가지는 담당 식과장들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저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게 있으면은 별도로 또 화면으로 답변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회의 시작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또 잘못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과감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사람이라 또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고 고치면서 열심히 여주시는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첫 번째 이렇게 뵙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시민이 더 행복해 주시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는 수변 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현행법상 사실 공동화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생산 녹지에는 힘든 상황이라 혹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다 검토하고 이게 이런 시설은 도시의 시설을 결정하는지 이렇게 적극적 자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논외로 한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여기 여주 분지 여기서 시수할 계획을 갖고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주시의 입장과 주민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용인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주시장에 취임하고 이제 업무를 받고 이런 와중에 이제 정확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2020년도 최초에 이제 용인 SK에서 하남시에서 이제 공업용수를 취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남시에서 반대를 했고 또 하남시에서 취급하게 될 경우 우리가 팔당호 지역이가
물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값이 이제 통당 170억인가 이래가지고 한 350억 정도 내고 그러니까 SK에서 이거를 여주 이제 선회를 한 겁니다. 여주를 선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직접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냥 각 실과서에서 자기들 의견문자만 제시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게 여주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검토 안 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SK에서는 여주시에서 물 가져가면 되나 보다 이래서 추진하는 거고 제가 취임하고 뭐 그전부터 이제 그런 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 거지만 그렇지만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좀 야기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한강에서 하루에 21만 톤 정도 취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5만 톤은 이제 여주시 사용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SK 이천에서 이천 하이닉스에서 가져가고 이천 시민들 또 오류했죠. 하이닉스에서 내지를 발전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57만 3천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가려면 지금도 우리가 남한강 때문에 수질을 보존하려고 규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큰 음수를 가져가고 우리 여기에는 생생한 강은 없다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걸 염려해서 지역하고 반드시 생생한 협의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참 안 들어가죠. 안성은 여주에서 가져간 물로 인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그게 방류가 됩니다. 방류하는 조건이 안성시장은 SK 하이닉스, SK 용인 반도체, 또 거기 관련된 기업, 용인시, 경기도 이렇게 생생방을 협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안성을 주장하는 건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주는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SK에서 그런 거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상상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우리 지사님께서 간발대를 만들었는데 여주 이천, 안성, 용인 도지사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제가 이거는 부당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중앙부처나 경기도 SK에서 다시 이제 여주를 보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여주 시민들이 이기주의다. 새로운 이준호 시장이 오더니 뭘 발해를 하는 것 같다. 뭐 굉장히 험한 말을 그 외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언론에 공포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용을 아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 자체적으로 다 생생면을 만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어쨌든 국가 발전이나 뭐 이런 뭐 경제 발전도 있지만 이런 걸 위해서는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여주시민이 시장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년에는 지난해인가 뭐 3,800억의 지방세를 SK에서 냈다고 했고 또 용인시의 그 반도체 공장이 다 완료되면 매년 1조 이상의 지방세가 용인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주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비정규 기획으로 저희가 이제 상세한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제가 주장을 하니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관심을 갖고 SK에서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저희는 일반 뭐 다른 것처럼 오늘날 하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SK에서나 경기도에서는 좀 생산방안을 제시해줘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발표할 반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규제 완화를 제가 목소리 크게 외쳤는데, 이게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 동수권 지역에 있는 시장노조나 국회의원들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지방에 있는 이런 구조물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성장관리법을 바꿔달라 이거 하고, 여주의 공원용지가 지금 6만 평방미터 이상은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30만으로 좀 올려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들어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주에 30만까지 공장을 짓게 해주면은 지방에 있는 공장은 누가 지방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방해한다. 국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는 여주시민이 크게 한 목소리를 외쳐봤다. 여주도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사는 거를 좀 들어가달라 하는 목소리를 외쳐봤다. 이런 이제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시행 규칙이라든가 중앙정부 지침 같은 거 일부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 소관이 이제 특별대책 지원에 순정구역 관련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특별대책 지원이지만 우리가 하수정말 처리율이 60%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고, 가만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반드시 물류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물류센터 조성에 기대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경우 교통,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여주시는 물류창고 개발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물류시설 조성 경우 여주시 경제적 효과가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에 기대되는 고용 창출 인원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다음 두 번째로 지방세 수입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물류 창고 조성 후 문제점 사례입니다. 제가 여주시 대신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면서 이 물류 창고가 들어서면서 이 컨테이너 차량이 다수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주시 및 경찰서에서는 대신면 소재지를 컨테이너 5톤 이상은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외곽으로 또 다녀야 되는데, 외곽으로 다니는 이 도로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 차량이 사실적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기역자로 구분 도로가 있고 옆에는 차량들이 불법 주차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과연 여주시는 앞으로 74개의 물류 창고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여주시는 앞으로 좀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제 물류 창고를 운영 중이거나 허가 진행 중인데 70건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토지 구입한다 이런 까지는 한 1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류 창고를 여주시에서 허가해줬을 때 저는 정말 잘못 이렇게 좀 판단을 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진행 과정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물류창고 하나 가지고 그것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뭐 도로라든지 하나 이런 걸 따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까지 소규모 시설로 허가한 거는 하나가 모여서 분리되고 쓰기 시설을 많이 했는데 큰 차원에서 뭐 도로 계획을 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허가에서 울먹이로는 우리가 다 돈 내서 도로 개선해주고 뭐 지금 말씀하신 확장해주고 뭐 이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취임하고 일시 준비를 시켰습니다. 허가 문제를. 그래서 지금 아까 권성 과장이 보고한 대로 우선 물류 시설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도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이제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뭐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이제 가남 신선 쪽, 그다음에 대신 그 장품이 이런 쪽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준비시켜서 더 이제 교통의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안정된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게 단순 노동 뭐 이런 거에서 이런 거는 도움이 되는데 여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대도시에서 대부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창고 과연 여주 되는 됐구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유치할 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방세는 제가 얼마가 들어올지 예상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알 수 있나요? 잘 모르죠. 하여간 이것도 뭐 보태는 되긴 될 텐데 이렇게 큰 보태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만 그래서 이게 물론 단지로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단지 계획하는 게 몇십만 평 이상 하거든요. 단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인근 마을에 부족한 기반시설도 하고 또 그 중요도로까지다가 다 도로 개설을 그 사업자 부담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신령 쪽은 대신령 쪽 5개가 이렇게 지금 허가 났던 운영하고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도로를 다 검토해보고 어차피 이제 연소제지 통과를 못하거든요. 거기는 큰에 문제 시켰기 때문에 가산 교차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물류 창고에서 가산 교차로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지역은 뭐 선형대장에서 필요하고 인도가 없는데 인도는 안 들어오고 도로 쪽도 들어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이제 예산이 얼마 되는지 뽑아보지만은 우선 저는 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킬 겁니다. 100% 부담을 다 시킬 수는 없죠. 우리도 부담을 하고 뭐 지방도 같은 경우에서도 요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 그 강남 신성리 쪽에가 제일 좋은데 거기는 아예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새롭게 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물류 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검토가 끝나면 정말 시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뭐 허가를 해줘야죠.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우리 교통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는 지역을 과감히 막을 거고 지금 이제 저희 여주시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에 문제 있으면 허가 못 해준다. 대신에 교통에 문제가 없는 4차선 도로 뭐 주변에 하든지 IC 주변에 하든지 이런 거는 문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이제 그런 취지로다가 이제 이런 물류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주시청 이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에 우리 여주군부터 군
젊은 시절부터 이 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비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전을 못하게 된 이유 중에 여주 시 우리 관내 중에서도 이 근처에 집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 시정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런 잘 안 됐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이전 집행부가 여주 역사의 교육 단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도 옮겨가고 교육청도 옮겨가고 그래서 여주의 교육 잘된 교육 때문에 타 지역에서 여주로 이사 올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공론화를 하면서 바꾸게 되신 이유 중에 초등학교를 구매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관리 처분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여주 지원청인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인지 아니면 교육부인지 어디서 지금 이게 잘못돼서 계획이 시장님이 들어와서 보시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론을 한다. 그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내용 대충 아시다시피 시청 이전 문제는 엄청 오래됐죠. 저도 제가 여기 처음에 도시과장 할 때 그때도 그 시청 이전 문제를 제가 실제로 담당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넘었죠. 그 전부터 이렇게 시청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자치단체장들이 과감하게 어쨌든 결정을 못하고 차일피 무다 보니까 지금 여주시 전체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2018년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시청 이전에 비급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시청 이전은 시장이 극단적으로 난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수 시민들이 적정 위치다 하고 정한 데다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추진했었고 그 대상제 지금 이 자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주시 지금 청사 부지는 지금 2,400평 조금 안 됩니다. 2,400평 조금 안 되고 여주 초등학교 부지는 2,700평 조금 안 되고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시장님은 지난번 18년도 선거 공약 때 이 자리에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약을 만들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어떤 많은 시민들 의견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도 적도 안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아까 설명한 데다가 여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주 초등학교가 만약에 매입이 가능하다 했으면 이 자리에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민선 측에서 여주 초등학교를 역세권을 이전시키고 그 부지를 여주시에 매각 이제 여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올라가서 승인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여수 초등학교 부지는 향후에 이렇게 교육 관련 부지로 활용해야지 시청 이런 거는 자기들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못 하겠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우리 교육감님 뵈러 갔었거든요. 교육감님한테도 이제 초등학교 이전을 빨리 좀 해주시자 하고 또 그리고 중앙분교 폐교되는 분이지 정경련 장안 이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풀어달라 얘기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완강하더라고요. 그걸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감은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다가 교육부 차원에서 개교 부지를 내각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거기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전임 시장님은 이제 그 이쪽 시청 우측에 있는 공간도 막 사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돼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이제 지금 정신 빌딩 같은 건 전혀 안 팔겠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전임 시장님이 여기다가 무슨 문화예술로 인도로 짓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든 또 저는 이제 제2여주대교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 교량이 건설되면은 지금 2,400평에서 1,0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교량 시점으로 정평 쪽에는 광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럼 남은 땅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제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어쨌든 걱정하시는 게 시청이 이제 딴 데로 가게 되면 구도심이 많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어쨌든 제가 빨리면 11월 말 어쨌든 금년에 결정이 되면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극장 지다가 많은 부지를 다시 어떻게 활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극장 부지, 그 다음에 지금 경기시크 메이킹하죠. 거부지, 한이 제일시장 부지. 그렇게 이왕에 꺼내놓은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구도시 활성화하는데 좀 주겠다. 그리고 저는 그걸 활용해서 시내의 거주 인구를 더 늘리는데 어쩌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건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그 백일상을 받으셨는데 백일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이 있겠죠. 지금 100일 동안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여러 일을 하셨는데 그 일 중에 정말 잘했다. 한 가지를 좀 선택해 주신다면 그리고 덧붙여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주시장 정말 하려고 10년을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그동안 쌓은 공직 생활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주시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시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매일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막상에 시장에 당선되고 지금 100일이 지났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취임하는 날부터 정말 거리낌 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이게 여주시를 위한 거다, 여주시를 위한 거다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정말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했고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 뵈도 제 소신을 굉장히 밝혔고 여주시를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주시가 제일 필요한 게 정말 인구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인구가 거의 24%에 입력하고 또 태어나는 나이가 채 500명도 안 됩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이런 속도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인구 늘리는 데 써야 되겠다. 외지 인구 여러 사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젊은 엄마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제일 잘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많은 여주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이 추구가 시장이 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쨌든 시민들이 시민을 받아서
뭐 밀어붙인다랄까, 약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어려운 시점이더라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시장님들은 왜 이런 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먼저 시장 되고 나서 나 한 번 더 해야지, 이 마음이 앞섰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물어보고 간담회에서도 어르신들도 뭐 한 번 더 해, 두 번 해, 세 번 해, 시장 돼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번 더 해도 두 번 되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그냥 닥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시민들이 야, 저 사람이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더 해도 좋겠다, 이런 말이 들릴 때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각오로다가 항상 여주시 행정을 이렇게 이끌 거고 또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여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하는 데만 열심히 할 계획이다. 그걸 제가 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 쳐주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답변 충분히 되셨죠? 이어서 정문회의 김효일 기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료단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행정위에서는 원료 허가할 때 인허가할 때 본전 부서를 여주로다가 유치할 수 있게 그 정책을 내는 게 있었는데 어느 시장에 이게 슬그머니 좀 음주상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점이 원료 같이 들어오는 데는 세수하고 직결된 문제로서 아까 좀 전에 진행이 말씀하셨듯이 고용의 효과는 좀 미비하다고 하셨으니까 세수라도 합의할 수 있게끔 본점을 여주에 유치하는 조건으로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시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시청은 어떤 활용 방안이나 구체적인 아니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활용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주요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고 세 번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축산 분뇨 처리장이 확정이 됐을 때 지금은 인근에서 반발이 없지만 막상 확정이 되면 축산단지가 되면 몇 동네 선전된 동네는 괜찮은데 몇 동네에 반발이 나오고 시청이 또 이해져 확대되면 기존의 여기 상권에서 반발이 나오는데 이런 반발을 그전에도 반발 때문에 시도하다가 못한 게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도 선정을 했다가 인근 동네에서 역풍이 나오니까 못하고 이런 걸 전체를 받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원료 하는 분들하고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공사를 넣어줄 수 있는지 그거는 뭐 각 회사마다 이렇게 다른 사정이 있는데 그런 걸 허가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여주공으로 가면 설득하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요새 축산분뇨 처리장 때문에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말씀하신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특히 분내면 이제 가정분들이 뭐 단체로 저한테 오셨었고 그리고 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저희 동네 앞에서 신청 들어왔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세종대학원 이장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세종대학원 이장님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야 여기는 안 돼.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우리 차가 앞으로 지나가면 내년에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냐. 오늘 절대 안 된다. 뭐 시장 이거 해도 또 얼마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고 이런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서 주의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럼 대안을 내보세요. 예술밖에 안 되잖아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공감을 하지만 내 집 앞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욕을 하고 개고를 해도 그리고 뭐 설령 시장을 법적으로 내쫓아서 제가 확정되는 날까지 저는 그냥 할 겁니다. 결정하는 과정을 많은 분들한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만은 결정이 되면은 저는 그냥 죽어도 할 겁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기 수장과장님 계시지만 제가 2차 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공모 신청 들어오면은 자기 마을 주민 투수이나 이런 분들 동의해서 들어오시는데 이제 축전 분명 처리 차량이 지나는 동네들은 동의가 안 받았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항의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어쨌든 결정되는 꼭할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그 지나가는 마을에 대한 어쨌든 뭐 수건 사업, 거기 뭐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67억 얘기했지만은 장기적으로 100억 들어가는 데도 더 그러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 세종대학면 주민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반대 많이 했잖아요. 내양리 저기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결정되면 할 겁니다. 어떤 반대를 무릅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분들도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도 하고 그러시겠죠. 그래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시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원래 우리 축구팀장도 그래서 이제 뭐 공문화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팀장은 공모 신청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이제 안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 요인이 좀 있을까봐 이렇게 공문화위원회를 통해서 시청 이전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다가 시청 이전이 결정되면은 뭐 어떠한 뭐 반대나 무슨 뭐 얘기해도 결정되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는 주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선 8기 행복도시 시장 여주라고 슬로건을 내셨는데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쭉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시장 추진하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여주시 참가하신 분인데 수정분들처장 수정 말씀드렸고, 또 지금 그동안에 2년 7기부터 쭉 이어져서 여러 가지 정책을 여주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저는 좀 속도를 좀 빨리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시민들께 충분히 알려서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운영 방향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행복도시 희망도시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희망의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시정을 이끌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다가 이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많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주시는 노인과 접촉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그런 친화도시, 노인들이 좀 행복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려고 노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라든가 노인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업, 가정으로 이렇게 좀 운동시설, 특히 학교 같은 거 이렇게 희망하시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여주시가 젊은 청년들,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의견이 많이 안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젊으신 분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 저는 젊은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정책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도 좀 젊은 농민이라고 좀 만나서 얘기했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그런 여주 농업 발전에 대해서도 좀 귀를 들어서 젊은이들의 의견을 많이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주시장은 뭐 지금까지 해온 것 같이 꾸준히 하겠지만은 좀 더 많으신 시민들의 의견을, 특히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천일보 홍성일 기자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주 세종문화재단 이순열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징대 문화예술 전문가로 지금 정평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첫 지원되는 오공강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열린 행사로 해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주시의 문화와 관광, 특히 강조하셨죠. 그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종문화재단 운영과 함께 시장님의 여주시의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구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여주시에서 공직 사항을 할 때 실력사 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을 거의 저 혼자 했습니다. 그때 9급, 8급, 7급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저도 아무것도 몰랐었죠. 근데 이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는 여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그때 구상해서 실력사 국민관광지 그 금호물에 이런 계획을 제가 세웠던 겁니다. 지금 대상 항상 스스로 창피해요. 야, 이렇게 저렇게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주는 관광을 많이 외쳤습니다. 당시 대장들이.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관광지 하나 못 만들었고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원을 이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이 관광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다수 경험을 해보고 이런 거를 공부했었고 이런 전문가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는 좀 이런 관련의 전문가가 있는 그런 민간인이 이제 좀 들어가서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은 문화보다도 관광에서 이렇게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오던 관광 상품 개발, 관광지 개발 이런 거를 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유치를 하도록 할 거고, 지금도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여주시장 뭐 주문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문화관광재단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이순열 재단 이사장님을 선출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가 그 14분이가 이렇게 의견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문화나 관광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런 역할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세종문화재단에서 하도록 할 거고, 문화의 관계, 문화는 지금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세종문화재단에서 한 일이 과연 여주시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내에 무슨 책방 나는 무슨 뭘 만들어놨나 그랬더니 가서 하려고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수십 번을 봤는데 이렇게 좀 예산 낭비하는 쪽도 많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그맣지만은 문화 관련 축제도 이제 거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좀 정비를 해나가면서 이번에 추진을 될까 했고, 오곡나루 축제, 도자기 축제, 여기서 제일 유명한 축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학사에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실제로 오곡나루 축제는 농민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는 도인이 주관하는 일이 많겠다. 이번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그쪽에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축제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특색인 게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좀 했는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해서 제가 좀 그거를 뭔가 다시 찾아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전 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좀 더 이런 색다른 진짜 그거에 걸맞는 숫자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시험 준비되겠습니다. 경기 순천중위원과 저는 아까 초창기 시험 잠깐으로 말씀하셨는데 SK 하이닉스 공항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주도에서 출신해가지고 용인까지 가는데 한 37km 정도 된답니다. 여주시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구차로 허가 나온 게 있는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국민 의견 수렴이든지 설명에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K 용인에 가는 게 세종대왕 왕대리에서 거기서 취수를 해서 부양리 그 지방도 있죠. 백설이 부양리 쪽에서 세종대왕 소재지로 나오는 그 지방도를 통해서 2,000년 북쪽하고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구는 거의 한 4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항은 이런 걸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반적으로 여주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생략돼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렇게 이제 용인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허가 사항이 이제 도로구차, 그 다음에 지금 그 취수해되는 위치가 거기가 홍수관리구역이에요. 그래서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허가, 그 다음에 이제 국어부지 같은 데를 통하는 그런 공유재산 관련된 허가, 그 다음에 농지를 지정하니까 농지구간에 대한 허가, 이런 걸 절차가 나왔는데, 일부는 처리한 게 있더라고요. 처리를 했고, 처리 안 하면 도로부차 침해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관리 구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전용화에 관한 거, 두세 가지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정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이거 해결될 거니 허가해 주지 말아라. 우리 직원들은 허가 안 해주면 나중에 집에 올까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이거를 이기고 지게 안 됐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뭐 쓸데없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해야죠. 뭐. 그런데 좀 우리 말도 들어주고 우리한테 좀 우리 여주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는 정책을 써서 그런 거를 좀 해서 상생 방안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걸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용인에서는 여주에서 허가 안 해서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뭐 다 뭐 결정됐다고 하는데 용인에도 지금 거기 한 100만 평 되는 토지를 다 내입에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60%나 70%나 그렇게 동의를 받든지 매입을 해야지 나머지 땅을 반대해도 토지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토지수용을 하려면 중앙토지위원회까지 가다 보니 시간이 이게 뭐 금방 한 달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사 착공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그냥 멀리서 하고 안에서 이런 게 아깝하지만은 거기서도 용인시에서 아마 그 절차 이해가 걸리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저희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상생방안 협의 완료가 되려고 시간이 걸릴 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언론에서 얘기처럼 우리가 일부러 발목 잡는 거 아니고 우리 충분히 해서 상생방안이 현재로 노력할 거고 좀 SK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손은 따랐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다 요구하는 상태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해 주는지 답변을 받아서 우리 이제 지금 시민들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 우리 여주 구간이 7.2km, 5일까지가 40km고. 저도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여주시가 수도권임에도 인구는 쏠림 현상에 수혜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연구단체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여주시를 뽑기도 했는데 그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30년 지나면 여주가 없어진다 이런 이제 언론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인구 유입에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어떤 살수 있다. 젊은이들이 살려면 다 잘해야 돼요. 네? 뭐 출산, 유학부터 뭐 학교 문제, 문화 문제까지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집중을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애들 앞에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매주 남한강 지역을 박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남한강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죠. 그 중에 제가 성남에서 출발을 하는데 가장 먼저 여수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제가 제천이라든지 충주라든지 단양, 영월, 정선 이 지역을 다녀보면 여수 지역에서는 상당히 교통정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42번도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정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주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인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 동사면이나 상북면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통과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이게 도로냐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천에서 충주로 이전이 됐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5개 분야의 정책을 수립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주에서는 인접지역의 이천 지역인데 이런 아주 크고 중요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그런 실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관련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주가 교통이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속도로 IC가 7개나 있고 그리고 외지에서 뭐 강원도라든가 뭐 서울도 오는 뭐 생각합니다. 일부 좀 부족한 데 있어요. 42번 그때는 이제 주말에 고속도로가 막 막혔을 때 그때 이제 국도 타고 가시는 분 때문에 좀 나갈 정체가 있고, 그리고 금사 상무 쪽에는 지금 이제 사실상 거기가 국지도인데 도로가 좀 아직까지 2차선이나 좀 부족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김전 국회의원께서 이제 태양이 계셔가지고 강하게 요구하셔서 지금 금사 2104에서 금사까지 오는 확정이 돼서 지금 보상 중이고 저기 이제 4차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교조 IC까지 작업을 할 계획이고, 삼북 쪽에 있는 도로도 지금 그 계획이 서 있고 설계를 지금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내년도부터는 시작하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가 이제 고속도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시 교통은 다른 데도 어느 정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그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역세권 주변, 여주대학 주변, 여주 IC에서 여주도 오는데 교통량을 따져보니까 거기가 좀 과거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차선을 좀 넓히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여주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환경 고속권역이에요. 자연환경 고속권역은 공정이 18,000평 이상은 안 돼요. 18,000 이상은 아예 허가를 하지 법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을 못 짓고, 그리고 대기업은 아예 입지가 안 돼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대기업은 아예 여주에 조금만 거라도 할 수 없고, 중소기업은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도 면적이 6만 평방미터 되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30만 미터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안 들어줘요. 이거 들어주지 마세요. 충주 가겠습니까? 여주고 이쪽하고 나면 아예 여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 저는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일하다 보면은 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힘든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항상 여주시를 더 세밀하게 도와주셔서 잘못된 것을 꾸짖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개선해서 정말 여주시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참여하시고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부터도 이렇게 석 달 남으시게 할 계획인데 그때는 안건을 미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러면 저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저도 더 공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재하시면서 치과생활 하더니 자료를 안 주더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몇 번 우리 우리 과장님들이 얘기했습니다. 활용하는 범위에서 다 알려드려라.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렇게 하고 도저히 법에서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행동을 해서 어떤 행정의 의혹이라든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